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지연입니다.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놀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국전임의협의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의료계 범투위에서 사회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단일 합의안을 마련하여 의료계 범투위 추인 과정을 거치고 그 후 최종 합의안은 의료계 전체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만장일치되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후 진행할 협상에 관해서는 의협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가 포함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당에서 연락을 받아 전문위원과 의사협회 이사 2명, 김대하 이사, 송명사 이사를 포함하여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선 그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고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공유한 내용엔 제가 이미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철회가 들어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온 명문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한 합의문에서는 건정심 구조로 들어가 있었으며 단체 행동 중단에 대한 것은 민주당과 합의할 것이 아니었고 복지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일 오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합의 관련된 부분은 아직 사실 확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범투위 협상단, 아까 말씀드렸던 송명재 이사, 김대하 이사님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및 대한전임의협의회 의과대학 학생협회 집행부는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연 최대직 회장님의 단독 행동인지 아니면 그 외에 의협 몇몇 이사들과 이야기한 후 진행된 행동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예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전공의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믿고 그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단체 행동을 중단할 것은 저희의 의결사항이고 저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8월 1일에 저희가 직접 의결하여서 단체 행동을 8월 7일에 결정하였듯 저희는 의사협회의 공식 산하단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전공의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고 마음대로 휘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의 정당한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그러니 부디 전공의협의회를 믿고 각자 병원 대표 말을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어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희 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노조 부위원장 김진현 선생님과 서현주 부회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범투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에 범투위 회의가 끝났고 그 뒤로 제가 의협의 이사 한 분과 계속 합의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쯤 나온 게, 오후 10시 반쯤 나온 게 최근 오늘 대표자 방에 올라왔던 합의문 초안이고 그 초안을 가지고 어제 11시, 오후 11시쯤에 국회에 가서 민주당 전문위원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전문위원분하고 얘기를 나눴고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 쪽에서는 당 쪽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는 분명히 민주당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나 의과대학 학생협의회나 전임의협의회 그 어떤 것도 합의가 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서현주입니다.
먼저 합의 협상안을 도출하게 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0년 9월 2일 저녁 7시에 젊은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실무진들과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협상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보다 현재 지금 저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과 전임의들이 이렇게 의료 현장을 떠나서 거리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정책, 의료 정책과 그 법안을 진행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그리고 정책들이 저희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필수의료 붕괴되고 그리고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더 악화되고 공공의료가 망가져가는 이 현실을 저희 젊은 의사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옳은 의료와 바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끝없이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이고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고자 하였고 이를 고민 끝에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오후 1시 반부터 있었던 범투의 회의에서 저 또한 참여를 하였고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고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 협상 초안,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협상 초안에 대해서 모두 각각의 의견을 내었고 그리고 작은 수정 사항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 사항들이 반영되어 나중에 최종 협상안이 나왔을 경우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들에게 회람을 해주기로 하였고 그 회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협상안이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있었던 그날 밤에 있었던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의 모임에 가져가게 되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그 협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민주당 쪽과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럼 민주당 측의 의견을 반영한 두 번째 안을 저희에게 이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회의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4시경 민주당 측에서 협상안을 2차 협상 그 피드백을 반영한 2차 안들을 저희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고 대한의사협회 측의 이제 위원을 통해서 카톡으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새벽 4시에 보았던 그 협상안은 처음에 저희가 제출하였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건들이 누락되어 있고 문장도 왜곡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협상을 필요로 함을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하게 과정에서 배제되고 무시되었고 결국에 저희가 접할 수 있었던 다음 소식은 그 TV를 통해서 방송된 민주당 측과 최대집 회장의 단독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것과 별개로 결국에는 이 문제들이 법안 처리 과정과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내었던 초안에서도 정부와의 합의문 그리고 국회와의 합의문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투에서 의결을 했고 이 결국에는 협상 과정은 각각 즉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모두가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협상에는 전공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한 즉 젊은의사 비대위 측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한 협상단이 꾸려져야 하며 결국에는 협상이 완료되어서 최종 합의를 할 때에도 최대집 회장과 박지원 회장이 동시에 서명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는 정부와 즉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경에 정부와의 새벽 회의를 통해서 이미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기사가 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측 협상단에 포함되어 있던 이사분께 직접 그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 요청을 할 것이며 사실 무근이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협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뭔가 이제 의견 전달 과정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젊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료계의 무너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또한 우리 선배 의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의견들에 모두가 공감을 했고 저희가 외쳤던 그런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목소리를 내었던 그런 선배 의사들을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정부와의 최종 합의, 그 과정, 저희는 이 과정이 저희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한 이 많은 전공의 회원분들과 국시를 포기하고 나선 의대생분들과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함께해 주신 전임의 선생님들 그리고 의협 내에 이 최대집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하지도 못했던 많은 의사 회원님들 그리고 의협 내부의 이사진들까지도 절망에 빠뜨리는 독단적인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의안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에 대한 결정권은 범투의 의장인 최대집 회장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저희와 공유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공유가 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젊은 의사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으로 지금까지의 의협의 협상 과정과 오늘의 그 두 가지 합의점을 이루게 된 그 과정상에 절차적 위배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서현주 부회장, 김진원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 의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투위에서 의결받은 비대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저희가 어떠한 단체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각 병원 전공 대표 선생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공의 모두가 반영할 수 있는 전공의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지 말아주십시오. 전공의협의회를 믿고 여러분이 선출한 23기 대전협 회장 박지원을 믿고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을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한 명의 전공의로 한 명의 의사로 매우 분개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직서를 쓰고 병원에 나왔을 때는 단순히 액션이 아니라 의료계에 그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고 이렇게 잘못된 의료계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